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 헌법재판소. 그곳에 전 수장이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가 최근 한 강연에서 던진 발언들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거대한 돌을 던진 듯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법조계와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그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두 거목,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한 명은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자로, 다른 한 명은 선각자로 칭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21년 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출신 지역까지 거론하는 폭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사에 대한 회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부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자 우리 사회가 외면해왔던 사법의 공정성과 판사의 배경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영배 전 대행의 발언을 시간 순서와 논쟁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해부하며 그가 던진 질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전남 무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열린 한 강연이었습니다. 문영배 전 대행은 청중 앞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자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가 많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철학을 덧붙이며 김대중 정신의 계승을 촉구했죠. 왜 하필 김대중이었을까요? 문 전 대행의 발언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5.18 민주화 운동으로 대표되는 광주 전남의 역사적 상징성을 정교하게 관통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물평가를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사회통합은 자기 진영에도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며 진영 논리를 넘어선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가 누리는 건 타인의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며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환기시켰습니다. 이처럼 김대중 대통령을 소환한 것은 그가 앞으로 펼쳐낼 사법부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이라는 대의를 먼저 세우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었던 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헌사 이후 문영배 전 대행의 시선은 2004년으로 향합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입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을 선각자로 칭하며 수도 이전 계획을 선각자적 정신의 발현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실현하려 했던 노무현 정부의 담대한 도전. 2003년 정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수도 이전을 공식화합니다. 이는 과밀화된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역사적인 시도였죠. 하지만 이 야심찬 계획은 헌법재판소의 문턱에서 좌초하고 맙니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1이라는 압도적인 의견으로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의 논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조선 왕조 이래 형성된 관습 헌법이며 이를 바꾸려면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문 헌법에도 없는 관습 헌법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정을 사법부가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당시에도 엄청난 논란을 낳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사법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습니다. 문영배 전 대행은 바로 이 2004년의 판결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는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선각자적 정신이 구현됐을 것이라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판결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로 나아갑니다. 그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이 어디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반문했습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관습 헌법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당시 헌재 결정의 법리적 기반을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도 쉽게 입에 담지 못했던 판결의 배경을 지목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가 동의했는데도 재판에 참여한 재판관 전부가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이 말은 강현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판결의 논리가 아니라 재판관들의 출신 배경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사실상 재판적 편향을 암시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식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은 20년간 이어진 행정수도 논쟁의 본질을 법리적 다툼에서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법과 판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판사는 그 법을 기계처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적용하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판사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 성장 배경, 출신 지역과 같은 사적인 요소로부터 완벽히 초월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중립적인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온 사법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법적 윤리성과 재판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판사가 외부의 압력은 물론 자기 내면의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로울 때 비로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의 중대사를 좌우하는 만큼 재판관들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불편부당함이 요구됩니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결정 당시에도 다수의 국민들은 재판관들이 고도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배경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판결을 넘어 그 자체로 살아있는 헌법과도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특히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2004년의 결정은 비록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대한민국 헌법 해석의 중요한 선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법학계와 실무에서는 이 관습헌법 이론을 바탕으로 수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이제 헌법학 교과서에도 실리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이룹니다. 이미 확립된 판례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만약 전식 헌법재판 대행과 같은 고위 법관마저 과거의 결정을 쉽게 부정하고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면 사법부 전체의 권위와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문영배 전 대행의 발언은 사법부의 자기부정이자 이미 끝난 역사적 논쟁을 다시 점화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발언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소신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전 수장이 공개적으로 조직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영배 전 대행의 발언은 가장 날카로운 논쟁을 촉발시킵니다. 그가 던진 재판관들이 모두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발언은 판사 역시 완벽한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 배경과 경험의 총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 평생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과 생활 환경에 익숙한 재판관들이 과연 서울공화국 해체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문 전 대행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는 재판관들이 의도적으로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음모론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보다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경험과 세계관이 서울이 수도라는 공식을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이것이 관습헌법이라는 법리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가깝습니다. 이 논쟁은 사법의 근본을 뒤흔듭니다. 만약 판사의 배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과연 재판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는 2004년의 판결 하나를 넘어 사법 시스템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문영배 전 대행의 발언은 서울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서울공화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형적인 구조를 비판하는 용어입니다. 노무현 정부 행정수도 이전은 바로 이 서울공화국 체제를 해체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국가적 흐름에 제동을 걸었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영배 전 대행의 발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얻습니다. 2004년의 결정이 단순히 법리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수도권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회적 무의식이 사법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적입니다. 재판관들이 모두 서울 출신이었다는 그의 지적은 불편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해법인 사법구의 다양성 확보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논란의 계기로 우리는 사법구에 대한 망대적인 신뢰나 불신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문영배가 단진 돌멩이 하나가 만들어낸 이 커다란 파문이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